오늘 해볼 얘기는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위한 밥약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밥약, 우리 16학번 새내기 친구들 지금 막 이제 OT랑 세터 다녀올 시기인데, 밥약이 뭐냐? 밥약이 뭐냐면 밥 약속의 줄임말이에요.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, 언제 시작된지는 모르겠는데,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대화도 하고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가, 일종의 행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밥약하는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, 우선 최소 대면으로 한 번이라도 본 선배한테 밥약을 걸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선배한테 밥약을 걸어버리면 선배 입장에서는 얘가 누구지? 누군지도 모르는 친구가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밥약을 갑자기 걸어버리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본 선배님께 거는 게 맞고, 보통 이제 걸 때 DM이나 카톡을 많이 이용하거든요. 근데 이제 DM을 좀 더 이용하는 것 같은데, DM으로 마팔이 되어 있다면 땡땡 선배님 안녕하세요. 저번에 OT에서 인사드린 누구누구입니다. 혹시 밥약을 걸어도 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DM을 그냥 편하게 보내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메뉴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,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제 후배들한테 처음으로 밥을 사주는 건데, 웬만하면 그래도 맛 없는 거보단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겠죠. 후배가 먼저 선호하는 음식을 얘기해주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식 또는 일식을 좋아합니다. 근데 좋아하는 거를 좀 말하기 그렇다, 나는 다 좋아한다, 그런 경우엔 차라리 좀 싫어하는 거를 말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양식이나 일식 빼곤 다 좋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배 입장에서는 음, 최소 이거랑 이거를 제외하면, 그러니까 양식이랑 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선택을 하겠죠. 그러면 최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좀 더 선배 입장에서도 고르기 쉬워지겠죠. 근데 웬만하면 아마 선배들이 먼저 먹고 싶은 거 뭐 없냐, 왜냐면 학교 주변에 보통 맛집들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 되고,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, 맞는 말이긴 하죠. 너무 비싼 것만 아니면 근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이제 너무 비싸 버리면 아무래도 선배님들도 일단 대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아니죠. 그래서 막 돈이 무제한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좀 비싼 걸 얻어먹었으면 비싼 걸 얻어먹은 대신에 나중에 이제 보온으로 또 이 은혜를 갚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또 후배가 선배한테 밥을 사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, 너무 비싼 걸 얻어먹었다고 좀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만큼 다음에 또 역으로 사주면 되니까, 리버스 밥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,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온을 할 수가 있다. 그럼 또 보온은 필수인가요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, 일단 필수는 아니에요. 필수는 아니긴 한데 대신 보온을 해서 나쁠 건 없다. 특히 이제 이 선배랑 좀 친해지고 싶다 하면은 보온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. 그럼 매개체 느낌으로 선배님께서 이번에 밥을 사셨으니까 다음엔 제가 사겠습니다, 이런 느낌으로 써먹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밥약을 걸고 싶긴 한데 어떤 선배한테 걸지 잘 모르겠다,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,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뻔선뻔후 혹은 짝선짝후라고 하죠. 이제 뻔선한테 밥약을 가장 처음 거는 경우가 하나입니다. 뻔선이 뭐냐면, 뻔선 번호가 뭐냐면 선배 한 학번 위 선배 한 명당 그 후배 한 명 또는 두 명을 이렇게 매칭해 준 다음에 학교 생활에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시스템인데, 그러니까 걸 사람이 애매할 때 뻔선한테 밥을 걸면 되겠죠. 그리고 또 보통 1대1 밥약도 좋긴 한데, 그것보단 2대2 혹은 3대3을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가 이제 1대1보다는 2대1을 하면 뻔선 선배 입장에서도 자기랑 친한 다른 그 동기가 있겠죠. 선배 입장에서 그 동기를 데려올 수 있고, 또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좀 친한 새내기 같이 데려가서 이제 2대2로 밥을 먹으면 팁 같은 것도 두 배로 얻을 수 있고, 또 과제나 족보 같은 경우에도 또 두 명의 선배들한테 얻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선배들한테 좀 말 걸기가 어렵다,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,
일단 선배들한테 DM 또는 카톡 하는 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선배들은 좋아합니다. 먼저 다가와주는 후배가 있다면 저 후배 되게 기억에 남겠죠. 먼저 인사해주고 그러니까.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뻔선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러면 그냥 신청을 안 하면 돼요. 보통 2월 말에 혹은 3월에 이제 뻔선 번호 신청하실 분들은 뭐 신청을 하게 되는데, 그냥 신청을 안 하면 되고, 혹은 이미 신청을 했다 그러면, 신청을 했는데 부담스럽다면 1대1보다는 2대2 느낌으로, 아까 밥약 했을 때 말했죠, 그런 2대2로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, 본인이 새내기인데 현역이 아니라 뭐 재수나 또는 N수를 했다. 그런 경우 당연히 있겠죠. 저도 그랬었고. 그래서 뻔선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, 이때는 일단 어쨌든 선배는 선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예의 바르게 당연히 존댓말을 해야 되고, 땡땡 선배님 이렇게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밥약을 걸어서 좀 친해졌어. 그러면 이제 선배가 먼저 땡땡 형 아니면 땡땡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땡땡아 아니면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선배가 먼저 말 놓으라고 이런 얘기 안 한다? 그러면 아마 본인이 마음에 안 든 거거나, 아니면 좀 더 오히려 선배가 약간 후배가 나이가 많아서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, 그런 경우는 좀 더 본인이 성찰을 해봐야겠죠. 오케이. 그 다음으로 이제 선배들과 무슨 말을 해야 되냐, 대화 주제를 좀 알려주세요. 선배들과 무슨 대화 주제를 갖고 말해야 되냐,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드리는 건 시간표 혹은 수업 관련 질문을 하면 되게 좋아요. 그 이유가 보통 선배들은 이미 다 1학년 때 들은 수업들이기 때문에 땡땡 교수님의 땡땡 수업은 좀 어떤가요? 예를 들어서 뭐 과제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시험에 대한 그런 팁들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런 질문들을 하면 아마 선배들은 이제 자기가 다 작년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신나서 되게 자세히 얘기해 줄 겁니다. 또 다른 주제로는 뭐 학교 행사 관련 질문,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라카 아니면 뭐 교류반, 뭐 다른 학교 경우에도 뭐 학교 축제나 뭐 다른 여러 행사들이 있겠죠, 그 학교만에.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아카라카 뒤풀이 같은 경우에는 몇 시까지 진행되나요? 아니면 작년 라인업은 어땠나요?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, 그런 질문을 싫어할 선배는 없겠죠. 그럼 이제 본인이 아는 선에서, 기억하는 선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학교 행사 관련 질문을 해도 좋고, 아니면 뭐 또 동아리 관련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. 선배님 제가 뭐 이번에 동아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선배님께서는 뭐 작년에 무슨 동아리 하셨나요?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 좋은 동아리, 인기 있는 동아리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 동아리 필수인가요?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, 일단 필수는 아닙니다. 필수는 아니긴 한데 이제 들어가면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과 본인 과의 선배들뿐 아니라 동기들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친해질 수 있겠죠.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밴드부를 되게 1학년 때 많이 하는데, 밴드부 같은 경우에는 합주도 많이 하고 같이 연습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공연도 같이 하고, 그래서 선배들과 후배들이랑 빨리 그리고 많이 친해지는 것 같아요. 또 동아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MT 같은 것도 가고, 그래서 과 동아리를 하면 그런 점들이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새내기 친구들을 위한 밥약 꿀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. 또 다른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보고 따로 뭐 질문을 수합해서 뭐 영상을 만들거나 뭐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밥약 꿀팁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.